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웹이라는 저장 공간에 여러분들이 양질의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음원들을 쌓아놔야 돼요. 데이터를. 그것들이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써요. 저는 소설을 잘 써요. 시를 잘 써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백날 종이에다 써놔봐야 그건 데이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오늘은 선희양이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선희양이 지금 가지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나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이렇게 겉도는 그냥 방송이나 요즘 나오는 이야기에 매몰되셔가지고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선희양이 이제 그동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에 그런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기까지 또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한 채 오늘날 그냥 쏟아지는 단어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저는 데이터와 센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무던히도 4차 산업에 관한 인공지능, 딥러닝, 딥마인드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때마다 그것은 한국말로 번역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겨나지 않았을 뿐 예전부터 오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을 웹에 관해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써왔던 용어들이에요. 그것들이 오늘날 대중들에게 딥러닝이니 딥마인드니 뭐 AI니 이런 식으로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줄 것 같은 또는 새로운 장르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빅데이터라는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커다란 데이터, 커다란 자료, 수많은 용량을 가진 자료를 확보한 특정한 것을 빅데이터라고 영어로 말할 뿐이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데이터를 쌓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성장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컴퓨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루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때 가장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하드디스크라는 곳이죠. 그 하드디스크가 여러분들 지금 사용할 때 컴퓨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거의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대부분 테라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테라급이라고 하는 저장 용량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킬로바이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의 SI 접두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누가 개발해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옛날부터 SI라고 하는 단위계가 있어요. 우리가 30cm, 자 같으면 30cm를 우린 국제적으로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통일하자. 또 무게 같으면 킬로그램 이렇게 국제적으로 서로가 무게를 말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그 단체를 단위계라 해가지고 SI라고 그래요. 그 SI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킬로바이트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껏 음악 한 곡이 지금 킬로바이트보다는 훨씬 용량도 커지고 다양한 압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메가바이트 정도, 한 2메가바이트, 3메가바이트 정도 되죠. 음악 한 곡이. 그러니 영화 한 편 같으면은 100메가바이트, 200메가바이트 이 정도로 그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빗대어 테라바이트라고 하면 그게 한 100배수니까 엄청난 그 1테라바이트 안에 수십 편의 영화를 집어넣을 수 있고 수백 곡의 음악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용량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데이터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소위 말하는 보통 그런 빅데이터를 다룰 때는 페타바이트라고 해서 저장 공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페타바이트와 같은 용량을 쓸 수 있는 또 그 페타바이트라는 공간에 저장해 놓은 자료의 질이 얼마나 오랜 동안
성심성의껏 자료를 잘 정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빅데이터라고 해서 저건 빅데이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듣게 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일단 한국에서 빅데이터란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간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저장했다는 뜻인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글 크롬에 들어가면, 구글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료로 번역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외국에서 올린 영어 문장에다 각국에서 올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번역해 볼 때 그 번역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 번역기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지 지금 20년 가까이 된다고요. 20년 동안 이 번역기를 각국에서 사용하면서 자기 자국에서 사용한 단어와 약간의 뉘앙스가 틀리면 수정하는 작업을 했겠죠. 사용하는 유저들이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와. 우리 한글을 집어넣고 영어로 번역을 했고, 또는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단어로 엉뚱하게 막 어순이 앞뒤 바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 밑에 보시면 영어의 단어가 원래 한국에서 번역되었을 때는 지금 번역한 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쓰입니다라고 수정해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걸 20년 동안 축적을 해왔으니 구글에 있는 이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겠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였고, 그걸 프로토타입으로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정리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계적 장치에다가 프로토타입을 적용해 가지고 네가 이러한 단어가 번역되었을 때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하거라라고 프로그래밍화 되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으니 그것들을 어디다가 저장했겠어요?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큰 공간에다 저장을 했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과연 이러한 작업들을 언제부터 해왔을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데이터를 프로토콜화해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있었는가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그럼 지금 말하는 기업체나 아니면은 연산을 요하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빅데이터라고 표현해요. 금융관계에서 빅데이터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도대체 언제부터 취급했고 얼마나 큰 용량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직접 활용을 하겠는가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얘기예요. 한국에는 없어요. 그럼 이들이 말한 빅데이터가 뭐냐면 외국에서 활용되어진 이미 그러한 커다란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토콜, AI 작업된 프로그래밍된 프로그램들을 직접 사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한국에서 지금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미 해외에서 자기네들의 커다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응축해서 모아온 수년간의 자료들을 활용해본 프로토타입의 AI 프로그래밍을 사서 한국에서 그 프로토타입의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자료를 지난 과거 때 해놓은 수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넣든 아니면 기계적으로 넣어서 운영되게끔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돌이 많고 버그가 많고 깨끗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배차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 아저씨는 웃는 게, 니들이 사업하면서 언제 배달에 관한 실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배달 기사님들이 그동안 축적해놓은 데이터를 니들이 언제 데이터화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어요. 니들이 언제 거래처에서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배달하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거리, 그것들을 언제 니들이 빅데이터 해가지고 집어넣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얘기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나 데이터를 원래 활용하고 개발한 프로그래밍을 확인도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일반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체감하기로는 이게 사람보다 배차를 더 못하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이유가 구글의 번역기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저들의
경험을 축적한 게 아니라 지들이 인위적으로 이러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를 쌓아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아저씨 눈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빅데이터란 말이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정말 그러한 커다란 자료들을 오랜 동안 수집을 해오고 활용한 경험들이 있을까? 바로 고개가 갸우뚱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래. 지네들도 빅데이터로 연산했고 빅데이터로 나온 결과값이고 빅데이터로 자기네들이 답변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신뢰하지 말아라. 말만 떠들 뿐이고 기득권들이 말하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허구. 지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으로 인공지능화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거나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외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걸 돈 주고 사온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선희양이 지금 말했듯이 데이터라는 게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 선희양도 돈만 있으면 페타바이트급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하드를 살 수 있겠죠? 거기에 선희양이 원하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희양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선희양이 모은 그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파는 그런 세상도 올 것이고 현재도 지금 그런 회사들이 많거든. 그러니 선희양이 지금부터 선희양만이 생각하고 있는 선희양만이 경험하고 앞으로 선희양 양이 하고 싶은 자료들을 꾸준히 모아야 되겠죠. 모아놓고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판매하는 데이터 관리,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런 과목도 생길 것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데이터 학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저장 공간은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나 그것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토타입의 알고리즘을 인간이 아닌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선희양이 발굴해내고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페타바이트 공간에 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야말로 빅데이터, 다운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고서는 빅데이터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그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나온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선거날 다가오면 맨날 뭐 설문조사, 뭐 전화조사 이런 데서 뻑하면 뭐 방송에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내온 뭐 결과값에 의하면 누구 후보가 앞서고 있고 누구 후보가 어쩌고 저쩌고 그 데이터가 과연 우리가 20,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축적해온 자료겠냐고. 인간이 그래프를 그리고 인간이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전혀 반영을 해서는 안 된 데이터예요. 정말 인공지능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된 질이 아주 높은 데이터였다면 아저씨는 신뢰하지만 인간이 작성한 데이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서는 정치적인 색깔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국가 간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오염된 자료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방송에서 빅데이터 할 때마다 비웃는 이유가 그거고 저걸 청년들이 들었을 때는 거의 뭐 100%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은 뭐 빅데이터로 산출해가지고 실업률 계산하고 뭐 대학 졸업자들이 건강보험료 산출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뽑아서 지금 실업자의 퍼센테이지를 뭐 산출해내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이건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뭐 산술적으로 결과값을 낸 건지 뭐 알 수도 없는 마구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선양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오랜 기간 인간의 관여 없이 정말 객관적으로 AI에 의해서 뗀 자료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 지금 쏟아지는 기사들의 빅데이터를 딱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데이터를 모아봤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봤다고 어느 날 갑자기 2021년 오늘날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뭔 결과값, 빅데이터를 이용한 뭐 공정한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들이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해서 선희양이 선뜻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데이터는 선희양도 충분히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빅데이터라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음원의 저작권과 상관없이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BGM 그 무료 제공하는 데 찾아보면 해외에는 이미
자기가 작사 작곡했거나 이랬던 그 5분짜리, 10분짜리, 30초짜리, 1분짜리 음악 BGM 같은 경우,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경우도 자기 사이트를 가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오랜 시간부터 한 10년 정도 모아온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대신에 뭐 회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쿠폰을 사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얼마의 지불금을 넣어야 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수익은 다방면으로 여러분 얘네들이 개발을 해놨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영상 사업 시대 때 영상에 필요한 수많은 음원들을 얘네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수익을 발생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 그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벌써 10수년 됐죠.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웹에 올려놓고 그 웹에 필요한 사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한 컷당 얼마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들은 정말 엄청나게 큰 빅데이터를 이용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네들이 축적해놓은 데이터든 쌓여갈 것이고, 양질의 일반 유저들에 의해서 선택받고 양질의 필요한 자료들을 점점 더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양질의 자료들을 많이 쌓고 있고 신뢰도가 훨씬 높은 자료들을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도 들여다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미술을 하는 선희양 같은 경우도 이미 선희양이 지금 나이가 그 정도 될 정도였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희양이 좋아하고 선희양이 표출하고 싶고 선희양이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들을 선희양이 직접 그리고 또 남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면 그 데이터만 팔아서도 돈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 걸 안 했다고 오히려 갤러리에 가서 그림 걸어 팔 생각만 했지,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개인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쓸데없는 오프라인에서 캠퍼스에 한번 그려가지고 억대의 돈을 받고 팔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디지털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프레임만 사면 집에다 걸어놓고 나와 계약된 작가에게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집에서 바로바로 변해가지고 나와 계약한 작가가 그린 그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선희양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4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건 없어도 돼요. 선희양한테 지금 당장 없는 거는 데이터예요. 선희양이 그려놓은 작품이 없다고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이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진을 못 찍어도 좋고 동영상을 못 찍어도 좋고 사이트 개발할 줄도 몰라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 존재를 알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라는 게 쌓여져 있어야 되잖아. 데이터라는 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의 고급의 자료들을 많이 오랫동안 축적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지 단지 돈 많다고 페타바이트급 커다란 서버를 한 100몇 개 가지고 게임사 운영할 정도의 서버를 가지고 거기에 인위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수기하고 경험했던 걸 잡아 넣어가지고 결과값을 냈으니까 이건 빅데이터다. 놀지 마세요. 빅데이터에도 급이 있어요. 급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개념이 잡혀요. 선희양.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빅데이터에 현혹될 게 아니라 선희양만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쌓아놓고 남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돈을 받고 팔 수 있을 정도의 관리가 되었느냐. 그것들은 양질의 고급의 데이터고 그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아저씨가 설명했다시피 지금은 영상사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음원이나 그 이미지 같은 경우, 그 사진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웹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팔아서 자기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저씨가 볼 때 지금 음대 나와가지고 취업할 데 없어요. 지금은 막 코로나 시대라 뭐 끼는 소리 하지 마시고 코로나 끝나도 여러분들 취업할 데 없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웹이라는 저장 공간에 여러분들이 양질의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데이터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음원들을 쌓아놔야 돼요. 데이터를. 그것들이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잘 써요. 저는 소설을 잘 써요. 시를 잘 써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백날 종이에다 써놔봐야 그건 데이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썼던 글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 양질의 데이터를 돈 받고 팔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니 언론에서 떠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빅데이터가 뭔지 알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축적하시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경험이었을 때 더욱더 효율적이고 질이 높은 빅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이 웹이란 공간에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날짜에 뭘 그렸다 하고 넣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인위적으로 내 사이트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내 사이트에 입력할 때 내가 이건 우울할 때 그린 그림, 요건 기쁠 때 그린 그림, 요거는 어떤 모티브로 한 것들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걸 프로그래밍에다가 접어 넣어가지고 내가 그림을 업로드할 때마다 얘가 자동으로 내 저장 공간에다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상태에서 그렸고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을지를 챕터를 나눠가지고 카테고리를 자동적으로 배정해서 저장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꺼내볼 때는 내가 우울했을 때 무슨 그림 그렸지 고 클릭을 하면 쫙 날짜별로 연도별로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래밍 해놓은 걸 AI라 그러는 거예요. 기기가 혼자 생각을 해내서 자기가 막 사고를 하고 지금 유튜브 관리도 그렇고 웹에서 작동하는 뭐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뭐 AI를 이용한 뭐 선별 방법이니 뭐 요즘 또 게임 같은 경우도 문제죠. 가챠 같은 경우도 AI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기계가 확률을 배당하고 설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몰라요.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 프로토타입 자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판단이나 설정을 직접 조작해줘야 돼요. 인간의 손길 없이는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AI 프로그래밍들은 인간의 설정 없이는 절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AI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 새끼 진짜 지가 했나? 지가 프로그래밍 한 건가? 아니면 외국에서 사다가 그냥 그 프로그램 깔은 건가? 이것부터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선의양이 생각할 때 빅데이터, AI 이런 단어가 튀어나올 때마다 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데고 저건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컴퓨터 공학이나 한 사람들이 건드리는 단어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선의양이 얼마든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지금부터 AI를 공부할 때 내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 공간을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만들까? 아니면 웹에다가 만들까? 당연히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좋지만 클라우드는 그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의 소유가 되니까.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가 왜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사이트를 만들면 호스팅 신청할 때 여러분들이 웹에 어느 정도의 공간,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까를 그걸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보면 기가바이트는 얼마, 메가바이트는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돈을 더 주면 더 많은 공간을 주겠지. 그래서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아저씨가 시간 나면 따로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은 아저씨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는 아저씨는 잘 몰라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사이트가 있을 때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설명도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을 차곡차곡 잘 쌓아놓는 것들이 후에 돈이 되고 그것들이 데이터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